안녕하세요. 보구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치료 케이스는 면역력 저하와 알레르기가 심해진 40대 남성 환자의 치료 케이스입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40대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고 컨디션이 떨어져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부 또는 음식 알레르기이고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나타나서 피부과의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의 경우 한의학의 체질로 나눠보면 손발이 차갑고 근육이 없는 소음인과 체중이 많이 늘어난 태음인의 경우가 있고요. 성별로 나눠보면 폐경 이후 또는 폐경 이행기의 갱년기 여성과 40대가 넘어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남성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체질의 분류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우선 환자분들의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평소와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지와 증상의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즉, 환자분의 삶의 패턴을 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만한 요인을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의심이 가는 원인부터 하나씩 치료하고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체크해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40대 초반의 180cm, 110kg 이상의 건장한 체구의 환자인데요. 아침에 더욱 피로감을 호소하고 근육통이 잦았으며 갑자기 얼굴에 모낭염이 발생하는 등 피부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몸의 콜린성 두드러기 때문이었는데요. 실내 온도가 약간이라도 더워진다고 느껴지면 온몸에 땀과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이 나타났고 가려움증이 심해 긁으면 더 크게 올라오고 사타구니나 팔꿈치 같은 부위는 색소 침착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 내과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이셨고 마스트 검사에도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가 이 케이스였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주중에는 지방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무를 하셨고 주말에 집으로 올라오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 일이 끝나는 저녁에는 반주로 술 한 잔씩 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계속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내원 당일 한 3일 전 혈액검사상 고지혈증 진단과 간 수치가 높아서 LFT는 하지 않고 대신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만을 시행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매우 심했고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LFT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그림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며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체내의 호르몬이 민감도가 떨어져서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 것이 모두 체내의 콜레스테롤인 엔도제너스 콜레스테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엔도제너스 콜레스테롤은 음식물 속의 콜레스테롤과는 다르며 섭취하는 지방과 당분, 알코올, 그리고 여러 영양소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간에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그만큼 원료들을 이용해서 잘 꺼내서 쓰기 때문에 알코올 당분들을 과하게 섭취해서 간 수치가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이러한 기전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몸속에 또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지방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지방 조각들이 많으면 간에서 지방 조각들을 이용해서 중성지방을 만들면서 지방간까지 생기는 과정이 일어나서 이러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임상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없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살이 찌고 피부 알러지가 생기는 이유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얼굴에 피부당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피부당이 늘어나면 피부의 지질층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피부의 미생물층도 변합니다. 피부의 미생물층이 변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아크네균과 모낭충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보구한의원에서는 피부 미생물과 지질 검사를 통해서 피부 지질과 미생물의 변화를 치료에 이용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살이 찌고 피부당이 늘어나서 미생물이 늘어나는 경우
몸에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아크네 기능과 모낭증 등이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가려움증 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가려움증이 처음에는 항히스타민제로 제어가 되는 하다가도 약을 복용해도 가려움이 지속되고 이후에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환자분께 체중을 줄이는 치료와 알러지 치료를 동시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렸고, 체중을 10kg 정도 줄이면 증상이 더욱 완화될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대로 10kg 감량이 되자 증상이 없어진과 동시에 그림과 같이 혈액검사상 중성지방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치료 후에 최근 10년간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적이 없었다며 지방의 현장일을 해야 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만 술은 안 마시고 살을 계속 빼면서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치료 전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하자고 했을 때 환자분이 흔쾌히 진료를 결정하셨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지고 체중이 감소되며 그림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꽤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보구한의원은 면역력 저하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할 때 피부의 지질층과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호르몬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치료를 합니다. 치료 전후의 증상의 감소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뿐 아니라 여러 검사를 통해 확실한 예후를 보여드립니다. 원인 없는 만성피로와 알레르기 질환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여 환자분의 편안한 일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면역력 저하, 알레르기가 심해진 환자의 치료 케이스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저희 보구보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